한겨레 기자면서 창업 컨설턴트로 투잡을 찌셨던 우리 장나래 과장님 모시고 창업 사기 수법들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인 내가 가지 않아도 자동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너는 나올 출근할 필요도 없고 그냥 돈이 자동적으로 꽂힌다. 이렇게 이제 이게 굉장히 정말 그래도 이건 너무 심하다. 아무도 책임을 안 지고 창업 컨설턴트만 이제 진짜 배 불리는 거다 이거는. 창업 컨설팅 업계 컨설턴트들이 가장 좋아하는 신규 창업자들은 어떤 타입입니까? 일단 그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들은 퇴직자거든요. 현금을 그 정도로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게 되게 퇴직자는 되게 명확하니까 그쪽이 보기에는 진상 고객. 이들이 가장 싫어하는 별로 연락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거든요. 한 해 100만 사업자가 폐업하는 대폐업 시대입니다. 근데 이 와중에도 용감하게 창업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오늘은 한 해 100만 창업 시장에서 창업 사기꾼들을 피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골목의 약탈자들 저자 장나래 기자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겨레 신문 장나래 기자입니다. 제가 골목의 약탈자들 읽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비 창업자들의 필독서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뭐 창업 컨설팅, 뭐 떴다방 프랜차이즈, 그 다음에 뭐 악마의 계약서, 그리고 뭐 권리금 출수까지 창업자가 당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창업 사기에 대해서 정말 완벽한 가이드를 만들어 주셨는데요. 근데 한겨레 기자신데 어떻게 골목의 약탈자들이라는 이 책을 쓰게 되셨습니까? 당시 제가 탐사팀에 있었는데요. 당시에는 이제 자영업자들이 뭐 임대료 때문에 굉장히 힘들다, 뭐 최저임금 때문에 힘들다 이런 얘기들은 많이 나왔었는데 과연 이게 전부일까? 이런 것 때문에 정말 망하고 이런 것 때문에만 힘든 걸까라고 이제 조금 다른 시각에서 접근을 해보자라고 해서 시작을 하게 됐고요. 그 당시에는 이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알아보려고 부동산도 다니고 했는데 여기는 접근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일단 그 어디서 이 가게를 얻는지부터 너무 모호했는데 어떤 한 부동산 업자분이 거기는 무슨 어떤 고급 차가 와가지고 막 정장 입은 사람들이 계약하고 가 뭐 이런 얘기를 한마디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제가 힌트를 얻어가지고 그 기업을 한번 알아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위장 취업을 하게 됐고 그러면서 이 취재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 딱 위장 취업 하시고 혹시 직급을 뭘 받으셨나요? 제가 이제 처음으로 딱 갔는데 무슨 수습 기간도 없고 교육 기간은 3일이 있었어요. 신입 교육 기간 3일 이후에 바로 과장 직함을 달고 직접 현장에 바로 뛰어들어서 전화를 하고 이런 업무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창업하려는 분들을 이렇게 꼬셔와가지고 네네. 덫을 놓는 그런 업무를 받으신 거군요. 네네 맞습니다. 한겨레 기자면서 창업 컨설턴트로 투잡을 찌셨던 우리 장나래 과장님 모시고 오늘은 창업 사기 수법들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책을 봤더니 책 펼치면 딱 1장의 주제가 이겁니다. 창업 컨설팅 업체가 초보 창업자에게 놓는 덫. 첫 번째, 포털 사이트를 믿지 마세요가 제목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딜레마예요. 처음 만약에 신규로 창업을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으면 정보가 없잖아요. 네. 맨 처음 하게 되는 게 포털 사이트에 검색을 해보는 거거든요. 이 얘기를 진짜 많이 하시거든요. 이게 정보가 너무 없잖아요. 일단 뭐 권리금이라는 게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뭐 어디 가서 뭐 알아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뭐 시세라도 알아볼까? 아니면 좀 나와 있는 매장이라도 알아볼까 하는 마음에 일단 알아보자라는 마음으로 이제 그 검색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덫을 엄청 놨거든요. 어떻게 놓나요, 덫을? 그러니까 포털 사이트에 검색을 했을 때 상위에 링크된 것들을 다 선점하려고 한 업체에서 막 20개씩 그 링크를 다 선점해서 돈을 거기에 엄청나게 들여요. 온갖 사이트들을 운영하는데 한 업체가 다 운영하는 그런 네네. 거군요. 밑에 보면은 결국 주소지는 다 같고 그래서 이제 한 업체가 엄청난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어느 거를 클릭해도 본인 회사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그래서 클릭해서 들어오게 되면은 뭐 풀오토 이런 말로 이제 현혹을 합니다. 그러니까 풀오토요. 네, 그러니까 아예 자동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사장님인 내가 가지 않아도 자동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너는 나올 출근할 필요도 없고 그냥 돈이 자동적으로 꽂힌다 이렇게 이제 홍보를 해놓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홀리다 보면은 그럼 이제 전화번호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또 전화를 하게 되는 거고 그 사람들의 목표는 그렇게 많은 광고비를 써가면서도 일단 전화하게 만들자라는 목표로 그렇게 이제 그 포털 사이트를 장악해 놓는 거죠. 자, 그러면 포털을 통해 가지고 들어와서 전화번호가 있어가지고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다 해서 전화를 해요. 자, 그 다음 단계에서 그 사람들이 어떤 사기 수법을 씁니까? 그 다음 단계는 무조건 만나는 거예요. 만나는 거요? 네네, 무조건 그 내부 표현으로는 내방시킨다라고 내방을 시켜야 돼라는 표현을 쓰는데
매물을 다 올리지 못했다. 아. 더 좋은 매물이 있는데 사정이 있어서 이거를 공개할 수가 없어서 올리지 못했다. 다른 경쟁자가 있기 때문에 영업 비밀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군요. 그래서 일단 만나자고 하는데 만나길 원하는 곳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무실에서 만나길 원해요. 사무실이요? 네네, 컨설팅 사무실로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사무실이 강남에 위치한 사무실인데 정말 삐까번쩍하게 잘 해놨어요. 사무실 일단 가면 혹하겠네요. 그죠? 네, 그죠. 안내 데스크 직원이 다 안내도 해주고 그 다음에 정말 뭐 전문 컨설팅 업체처럼 이렇게 해서 컨설팅도 해주고 이러니까 일단 거기에 오게 하는 게 목표이고 신입 교육할 때도 일단 거기에 한번 발을 들였으면 계약은 거의 50%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정말 그 내방시키는 거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일단 오면 50%는 걸려들었어. 그죠. 이거군요. 그리고 우리가 굉장히 전문가고 VIP 대접을 해주고 있고 이런 인상을 남기는 게 그들의 목표입니다. 거의 막 반쯤 넘어왔는데 자, 이 다음 단계는 어떤 수법인가요? 그 다음 단계는 이제 그분도 원하는 예를 들면 온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뭐 예를 들면 뭐 카페를 하고 싶다거나 뭐 이렇게 뭐 어떤 상담을 하는데 그 다음 여기까지 넘어왔으면 이제 감아오기라는 이제 감아야 돼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 업계에서는 감아오기요? 감아와야 된다. 그거는 뭐냐면 사실 이 업체에는 딱 팔아야 될 물건이 정해져 있어요. 엄청나게 후려쳐서 이제 확보해놓은 매물. 확보해놓은 매물이 일부가 있겠죠. 당연히 갖고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뭐 프랜차이즈 무조건 이거 팔아서 이제 일단 여기랑 이제 계약한 게 있으니까 이걸 많이 팔아줘야지 다른 것도 들어오고 이러니까 팔아줘야 될 매물이 딱 정해져 있는데 이 사람은 갑자기 카페를 하고 싶다고 하는데 내가 팔아야 될 매물은 프랜차이즈 뭐 요가 프랜차이즈야 뭐 이래도 그 사람 무조건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카페를 하고 싶어서 왔어요 라고 해도 요즘 카페 정말 너무 어렵다. 카페 지금 카페 해가지고 남는 게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본인이 원하는 업종으로 이제 감아오는 작업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굳이 원하면 이제 보여는 주되 그거를 할 수 없게 만드는 거고 감아오는 게 최종 목표인 거죠. 뭔가 이게 약간 알리바이를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라도 살짝 보여주긴 할 것 같아요. 그죠, 그죠. 하지만 하지만 뭔가 거기를 선뜻하기는 힘든 어떤 포인트를 줘서 그 문지방을 못 넘어오게 만든 다음에 싹 이렇게 감아오는 거죠. 그죠. 거기서 진짜 결정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진짜로 결정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창업 컨설팅 업계 컨설턴트들이 가장 좋아하는 신규 창업자들은 어떤 타입입니까? 일단 그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들은 퇴직자거든요. 퇴직자요. 왜냐면은 그분들 돈을 싸들고 오는 사람들이라고 퇴직금이 있으니까. 네, 그게 왜냐면 이게 다 현찰 거래잖아요. 네네. 변리금이 뭐 할부로 납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현금을 그 정도로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게 되게 퇴직자는 되게 명확하니까 퇴직자는 이제 적극 환영하는. 왜냐면 그 이들이 표현하는 상태 좋은 구매자라는 게 있거든요. 상태 좋은 구매자. 그러니까 네. 표기를 저희끼리 해놓는 거죠. 이 업체 사람들끼리. 그 다음에는 혹시 좀 젊은데 뭐 뭘 해볼까 해서 이제 모르고 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상태 좋은 구매자라고 이제 분류가 돼서 어느 정도 금액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되게 금액 자체를 좀 높게 부르는 그런 호구들로 사실 분류가 되는 거죠. 되군요. 상태 좋은 구매자, 상좋구. 상태 나쁜 구매자도 있을까요? 상나구? 상나구도 있을까요? 상나구. 그쪽이 보기에는 진상 고객. 빠꼬미. 빠꼼이라고 이제 표기를 하면은 별로 연락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빠꼼이라는 거는 이 업계를 빠삭히 알아서 약간 어느 가게가 나왔는지 정보만 쏙쏙쏙 빼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빠꼼이라고 불러요. 이게 결국 계약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정보만 캐내려고 하고 자기네가 이제 얻을 게 없는 사람들은 그들은 이제 빠꼼이라고 분류해서 다시 연락을 하지 않습니다. 빠꼼이 진상 고객이군요, 그죠? 그렇죠. 이들 입장에서는 진상 고객이군요. 진상 고객인 거죠. 자, 초보 창업자가 특히 조심해야 될 창업 컨설팅 업체의 미끼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게 신생 프랜차이즈는 진짜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떴다방 프랜차이즈. 그죠. 이게 처음부터 이 구조가 그 창업 컨설팅 업체랑 맺어져 있어서 너무 많은 돈을 그쪽에 주고 또 시작을 하고 인테리어 비용도 되게 많이 들여서 시작을 하는데 여기도 적자가 나니까 나중에는 물건 같은 걸 되게 비싸게 파는 거예요. 이제 꼭 사야 되는 어떤 물건들을 되게 비싸게 팔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또 여기서는 되게 힘들다고 하면 그래 그럼 다른 프랜차이즈 또 소개시켜 줄게 이러면서 또 다른 걸로 또 갈아치우려고 하고 그러니까 아무도 책임을 안 지고
창업 컨설턴트만 이제 진짜 배 불리는 거다 이거는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근데 이게 되게 많이 유도를 해요 이쪽으로. 왜냐면 그래야 돈이 남기도 하니까 다른 게 다 별로고 이게 너무 좋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 여기에 잘 이제 사람들이 믿기에 빠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100% 프로토 이거 정말 믿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진짜 100% 프로토가 사실 정말 되는 일도 아니고 출근 안 하셔도 됩니다. 막 진짜 집에 있으면은 막 돈이 꽂힌다는 그런 문구들이 정말 홍보 문구에 많은데 대부분 취재원들이 그 문구에 속아서 직장을 계속 다니면서 하려고 시작했다가 직장을 다들 그만두셨어요. 너무 이제 이게 적자가 심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정말 직장까지 이렇게 만드는 프로토다 이거는 진짜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이 말에 정말 안 넘어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영업자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창업 컨설팅 업체가 전화를 해가지고 제가 권리금 많이 받아드리겠다. 어느 정도 권리금이면 이걸 넘기시겠냐. 이런 전화들이 종종 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영업이 잘 안 돼요. 그런데 만약에 권리금 어느 정도 받아주겠다 하면 사실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혹할 것 같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작업을 하는 경우 많나요? 매물을 확보하려고? 근데 제가 이제 취업을 해서 했던 일이 그 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요? 취업을 해서 했던 일이 이제 그 업장을 많이 확보해 놓는 일인데 대부분은 한두 번 이 업장에 전화 온 게 아니니까 대부분 막 그냥 끊거나 이러면 이제 다시 전화를 안 하는데 보통 막 끊거나 하시는 분도 장사가 너무 안 돼. 근데 팔아준대. 그러니까 또 그럼 얼마 줄 건데요? 이렇게 물어보면서 이게 보통 시작이 돼요. 그럼 저희는 이제 그거를 기록을 해놓는 거예요. 이분이 이 정도 가격 받아달라고 했어 저번에. 근데 이제 한 2달 뒤에 다시 전화 걸어서 사장님 지금 2달 동안 장사 안 되셨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안 팔려요. 사장님 이거 하나도 못 받아야 돼. 못 받아요. 이 정도는 깎으세요. 이렇게 이제 2달 뒤에 또 전화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더 깎으려고 사장님 그 사이에 포스기 어땠어요 지금? 포스기 지금 그렇게 나와가지고 권리금 0원 받고 나가셔야 되는데 그러면 포스기 이 정도로 올려놓거나 아니면 권리금 깎으셔야 된다고. 이걸 이제 매번 전화를 해가지고 작업을 계속해서 진짜 저는 0원까지 깎이는 것도 봤어요. 그렇게 얼마 시작해서 0원이 5천만 원에 시작해서 0원으로 깎이는 거. 그분은 사실 5천만 원 받겠다는 건 그보다 더 많은 돈을 내고 들어오셨을 텐데 그랬는데 장사가 잘 안 되니까 내가 5천 정도는 받아야 되겠다. 사실 집기도 있고. 그러니까 정말 최소 마지노선인데 그걸 깎고 7천만 원에 거래를 하려다가 그거는 이제 실패를 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그 0원으로 깎은 다음에 7천만 원으로 거래를 하면 그 돈을 온전히 이쪽에서 먹을 수가 있으니까. 이게 지금 창업 컨설턴트들한테 전화 받으시면 자영업자분들 정말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전화 오면 그냥 무조건 얼마 받아줄 것처럼 하지만 2달간 또 적자에 허덕이면 그 다음에 약간 잡보자기의 심정이 되게끔까지 후려치는 거예요. 그죠. 일부러 그래서 전화한 시간도 다 남겨놓고 뭐 이분이 어떤 상태였는지 이런 것도 다 남겨놓고 관리를 그렇게 계속 하는 거죠. 그러고서 이제 2달 동안 이 매장 사겠다는 사람 아무도 없었다. 어떡하실 거냐고. 결국 막 영원에 던지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이것마저도 여기 더 붙여서 팔려고 그걸 최대한 깎아 놓는 거죠. 자, 근데 창업 컨설팅 업체의 고액 수수료는 위법 아닌가요? 이게 사실 법적으로 딱 정해져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문제여서 계속 이거를 뭐 변호사님들도 이걸 되게 판결로도 받아놔야 된다. 그래서 되게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데 이게 어쨌든 법적으로 정해진 게 없어서 이게 막 이 정도를 받았을 때 이 자체로는 위법이 아닌데 이 정도로 받고도 사실 사고가 나도 책임이 안 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법적 테두리 내에 이게 좀 들어와야 된다 이런 지적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도 이건 너무 심하다. 정말 이건 사기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법적인 도움을 받기를 원하는 신규 창업자 같으면 사실 어떤 걸 준비를 해둬야 되나요? 이거를 정말 녹음 여부에 따라서 진짜 많이 달라지는 게 많이 느껴졌거든요. 제가 녹음이요? 말을 너무 잘하고 말로 다 설명하지만 이 여기는 안 남기거든요. 이 서류에는 참고용 밑에 진짜 쬐끄만 글씨로 참고용 자료로 이거는 뭐 민형사상 책임지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매출 자료도 다 그런 식으로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말로는 이분들이 이거는 재계약 안 될 수가 없고 뭐 말로는 다 설명을 하기 때문에 그게 있고 안 있고에 따라서 사기성이 입증이 되는 경우에는 컨설턴트까지 책임을 물은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녹음이 없잖아요. 대부분이 없으셔요.
그러면은 정말 책임을 물을 수가 없어요. 그 서류 가지고는 이분들이 이거를 계속 진화해요. 이 서류도 그 변호사님도 이거 관련해서 그 소송한 변호사도 자기가 이게 소송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더 한 줄이 더 생긴다. 아, 문구가 달라지는군요. 네, 문구가 생긴다 계속. 이것도 책임 안 지고 저것도 책임 안 지고 이렇게 많은 돈을 받아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이 관련된 책임은 다 매도자한테 물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녹음을 하면서 이게 맞는 거냐 이렇게 계약을 해도 되는 거냐 이렇게 물어본 경우에는 컨설턴트까지 같이 인정이 된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가 사실 녹음을 얼마나 하시겠어요. 사실 잘 안 하시더라고요. 어렵습니다. 취재 중에 골목의 약탈자들에게 당한 피해자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셨을 것 같아요. 마음이 되게 아프셨을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진짜 처음에는 그러니까 이분들이 자기가 얼마를 뜯겼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중간에서 얼마 수수료 받고 저기서 얼마 받고 하는 그 밝히질 많이 않으니까. 모르세요. 네. 근데 이제 그걸 내가 말을 할 수가 너무 많을 경우에는 어떻게 이 점에 입이 안 떨어지고 일단 인터뷰를 하러 찾아갔는데 그냥 되게 본인 탓만 다들 하시는 거예요. 아 원래 여기 장사 되게 잘 됐다는데 내가 장사 수완이 없어서 내가 여기 경쟁 업체가 생겨서 근데 그게 아닌데도 계속 그러니까 그 이유를 뭔가 본인한테 찾는 것들을 보면서 아 너무 안타깝다. 이게 처음부터 믿지는 거래가 주어진 건데 이분들은 자꾸 아 내가 좀 문제일까? 내가 좀 잘 못하는 걸까? 이런 게 전 너무너무 안타까웠고 그리고 더 안타까운 거는 이분들이 이거를 또 팔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 이게 진짜- 탈출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들도 죄가 없으니까 이분들을 팔아야 되니까 또 어느 정도의 그 컨설팅의 노름에 맞춰줄 수밖에 없는 이거를 팔고 나가려면 피해자가 다시 가해자로 네. 협력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군요. 자기 걸 팔고 나가려면. 그죠? 그러니까요. 이해는 되면서도 그런 현실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자영업자를 또 다른 피해자분인데 또 가해자로 만들고 이런 부분들이 아 진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진짜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정말 마음이 아프셨을 것 같은데 지금도 신규로 창업시장에 문을 두드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분들에게 한마디만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제가 취재하면서 제일 기억에 남았던 분이 어떤 분이 자기가 너무 정보가 없어가지고 진짜 막 너무 답답해서 알바를 자기 하고 싶은 그 카페에 가서 알바를 3개월을 한 분이 계셨어요. 저는 진짜 그분이 결국은 자영업을 지금도 안 하고 계시거든요. 안 하고 계신데, 그러니까 진짜 3개월 해보니까 정말 모든 걸 알겠더라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 물론 누구나 3개월을 그렇게 해보고 하기는 정말 어렵겠지만 그 정도로 내가 직접 알아보겠다라는 마음을 먹으셔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정보가 없는 건 맞아요. 근데 그 정보를 정말 발품으로 예를 들면 그렇게 3개월까지 일을 못하겠다 하면 일주일이라도 그 앞에 가서 정말 손님이 어느 정도 오는지 뭐 체크라도 해볼 수 있고 정말 여러 뭐 아르바이트생을 만나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은 있으니까 최대한 진짜 이런 자료에만 믿지 말고 좀 더 발품을 팔아서 이게 정말 맞는지 정말 내가 여기서 안 망할 수 있는지를 조금 더 직접 현장에서 보시고 꼭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맞습니다. 발품 팔아야 되고요. 그리고 100% 풀오토, 뭐 자율주행으로 막 저기에 저 목표를 향해 우리는 달려갈 수 있습니다. 가만히 계시기만 하세요. 이런 거는 세상에 없다. 요즘 경제적으로 정말 어려운 시절인데 창업 사기꾼들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내 가족의 미래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골목의 약탈자들 굉장히 많은 사람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